자, 이게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던 장소라고 해서 첫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 도시공사 사장님 방입니다. 거기 가서 더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왼편에 보시면은 이 지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울산의 전북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근무했던 장소라서 거기에 있는 지도민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이 공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이만한 정도로 넓고 도시 면적 다 합쳐도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도쯤에다가 같은 면적의 공단이 있는 거고 공단 면적만한 면적에 사람들이 살고 농촌에 좀 서져 있고요. 중간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C자 형태된 건 뭐 말 그대로 그린벨트입니다. 또 도시보다도 넓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단하고 도시를 합친 정도의 면적으로 사실은 그거보다 이 그린벨트가 더 넓고 나머지 이제 흰색들은 이제 땅의 용도가 별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데고 나머지 녹지는 뭐 농업을 위한 데하고 산단이 모자라니까 부분적으로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조금씩 있습니다. 이 국가산단에 비하면 뭐 엄청 적은 이 도시를 지도를 보면서 울산의 미래를 좀 생각했었다. 뭐 저만 생각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지도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오래된 지도가 있습니다. 이 고지도, 울산부 고지도인데 함월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 향교하고 여기 동원하고 객사가 있는 데하고 여기 동천강하고 태화강이 있는 강변의 모습들이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마 여기는 뭐 병영 정도쯤 되겠죠. 아무래도 뭐 군사요충지라서 병영이 한쪽에 있고 그런 옛 모습을 통해서 뭐 지도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랫부분에 좀 왜곡이 되어 있지만 그런 옛날 지도를 보면서 미래 또는 현재 지도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도시공사를 그만두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열심히 콜로키움이나 뭐 토론이나 화목 토론을 통해서 울산의 미래를 같이 이 자리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에 울산 저널과 정책과 비전 포럼이 화요 콜로키움, 화요 토론, 화목 토론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 이 과정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화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토피아에다가 제가 중간에 N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토피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1962년에 국가산업단지가 세워진 이래로 100주년이 되는 2062년까지 그 안에는 한번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된 지 100주년이라고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도 그건 양보해야 되겠네라든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양보할 만하네 또는 세계적으로 그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고 어떤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2060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꼭 저때 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기 시내가 있고요. 도시라는 글자 뒤에 보면 도시가 있습니다. 앞에 산업단지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리면서 요 녹지가 보이는데 여기 일종의 차단 녹지 사진입니다. 얄팍하게 차단 녹지가 있는데 일부 뭐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저 정도 녹지가 있다고 충분히 차단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도시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이 BIE라는 조직하고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얘기고요. 원래 이 N자를 넣은 거는 자연이라는 단어 N에서 네이처에서 나온 N자에다가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IN 두 글자를 합친 운토피아입니다. 처음에는 뭐 울토피아라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울기도 하고 뭐 토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냥 운토피아가 낫겠다. 운이 따르는 유토피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고요. 자연 또는 산업
두 용어를 합친 건데 이건 뭐 미리 필요해서 만든 뭐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울산의 도시 미래, 그다음에 자연, 산업, 국가 산단의 모습들입니다. 현대 자동차 공장의 모습인데 이 사진 찾다 보니까 이게 게티 그 미술관에서 아마 저장한 이미지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누군가 항공사진을 찍어서 게티 쪽에다 팔았던 것 같아요. 이거 쓸 때 돈 주고 쓰나요? 아니 뭐 책에다 안 내면야 뭐 돈 안 내도 되겠지. 예, 예. 그냥 아니 여기서 보는 사람들끼리 뭐 그거 가지고 시비 난 걸 테니까. 2025년도부터는 저 그림이 없습니다. 태양광에 지금 다 따라쳐 있어가지고. 아니 태양광은 여기 뒤 여기 아니. 아 여기 예, 맞아. 예. 나중에 옛날 사진이네 그러니까. 그게 태양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 그림은 이제 없는 그림. 자, 그래서 제목 BIE와 울산 엑스포 2062년이고요. 이게 중공업 그 작업장 모습인데요. 사실 아주 이렇게 효율적인 현대 중공업 작업장 모습을 찍은 사진도 역시 뭐 귀한 사진인 거. 이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어디서 구했냐고? 이제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하면은 접속 안 되는 것도 잘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런 사진을 그렇게 보나요? 장벽을 파고드는 미국의 그걸 거꾸로 이제 거기 가서 검색하면 되는데, 뭐, 야후 본사나 뭐 여러 군데 찾다가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많아서, 그 아메리카 온라인 뭐 그런 데. 정말 그냥 위서 이렇게 효율적인 조선소가 사실은 뭐, 우리 조선소밖에 없지 않을까. 회사가 안 받고 못 찍는 사진인데. 뭐 이것도 어딘가 누가 찍어서 올렸거나 뭐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공단의 모습이고요. 예. 이건 올해 사진, 올해는 뭐 이 빨간 게 더 많은데 국가정원의 모습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하려면 이제 BIE라는 조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엑스포에 대해서 이 BIE가 관여한 게 1931년부터 관여를 했고요. 엑스포가 시작된 건 185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0년 뭐 그런 정도가 넘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BIE 사이트에 가면은 그 엑스포라고 하는 거하고 최근에 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 조경 박람회도 이 엑스포의 하나로 이제 간주돼서 그 안에 가면은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엑스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하나 낮는데, 예, 그다음에 여기 조경 엑스포, 조경 박람회. 그다음에 이제 밀라노에서는 3년마다 자기 도시에서 열리는 트리에날레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시가의 주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그래서 세계 엑스포는 이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전문 박람회하고 이제 일반 박람회, 여기 인정 박람회하고 뭐 등록 박람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조경 박람회고요. 27년에 요코하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년도에 오사카, 그 다음에 30년에 리야드, 그리고 전문 박람회는 27년에 벨그라드, 그 다음에 25년에 트리아날레, 밀라노. 이렇게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시죠. 자, 세계 박람회는, 월드 박람회는 만국 박람회라고도 해서 1851년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볼거리는 국가별 전시관으로 1928년부터는 어떤 나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계 박람회 즉 영국세 최초에는 네, 그게 1회죠. 네, 만국 박람회죠. 네. 옛날에는 만국 박람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엑스포라고 하고 월드 엑스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등록 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 박람회를 해본 적이 없고요. 옛날에는 우리 스스로 구로동에서 첫 번째 우리 자체 박람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대전 여수가 인정 박람회로 2번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는 공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등록은 보통 6주에서 6개월
5년 주기로 되고 3주에서 3개월 이런 근데 보통 이제 크게 하는 게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70년에 오사카, 2000년에 하노버, 2005년에 아이치, 그다음에 상하이가 등록 박람회고요. 그다음에 1986년 밴쿠버라든지 대전, 여수가 인정 박람회입니다. 좀 약간 등급이 다른데 많은 사람이 좀 일부러 오고 각 국가가 자기네 전시관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돈 들여서 짓는 거는 이 큰 규모의 등록 박람회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큰, 그게 일반적인 거죠. 사람도 많이 오게 되고 기간도 길고. 1851년 하이드파크에서부터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걸 번역한 게 수정궁입니다. 거기서 했고 28년부터는 이제 BI를 창설해서 거기서부터 이거 다루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세계 박람회 리스트 보면은 등록 인정 박람회, 이거 붉은색이 등록 박람회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설명한 거고요. 리스트로. 자, 등록 박람회는 조직자가 주제는 뭐 다양하게 보편적인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 최대가 6개월까지 그다음에 5년마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인정 잘 겹치기도 하고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30년대부터 좀 제대로 하자 해서 5년마다인데 간혹 좀 달라지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면적이 없다. 코로나 때 1년 뒤에 늦춰진 게 한 번 있었죠. 최대 면적이 없어서 엑스포 2020 두바이는 438헥타르 아주 크게 했고요. 우리가 이때는 자신의 파빌리온을 자기가 각 나라가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 공간을 빌려서 제대로 각 나라를 홍보하는 그 다음에 국가, 국제기구, 도시, 지역, 기업, 시민사회, NGO 등이 다 참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 와인을 주로 이제 선전했다고 하는 거네. 1862년, 67년, 그 다음에 주로 유럽에서 많이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다른 대륙을 한번 건너갔고, 80년에는 남반구 오세아니아로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1889년이 에펠탑이 세워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이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다 신기한 차원에서 아마 갔던 것 같긴 해요. 갓 쓰고 뭐 돋보 있고 뭐 개성 인삼 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갔다고 보통 얘기되는 거고요. 첫 참여가 이제 대한국으로서 이제 1893년 시카고에 이제 참석을 했고요. 900년도 파리에는 이제 대사가 파견이 됐고 9년, 4년, 6년 좀 급하게들 열리다가 이제 조절이 되게 됐습니다. 35년에 이제 공시 박람회가 있었고 이때는 뭐 전쟁 때문에 조금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그런 거 없이 특별한 분야를 내세워서 이런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이런 쪽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T, 포르토 프랑스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최초로 아마 프랑스령이었던 데 같은데 중남미 최초로 개최가 됐고요. 아시아, 유라시아 최초로 이스라엘, 중동 최초 개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어떻게 진행이 좀 요때는 산업들이 막 이뤄질 때라서 서로들 하느라고 몰려서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58년도, 그 다음에 62년도, 대한민국 이름으로 처음 참가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도에 동아시아 최초의 개최를 했는데 역대 최다 관객이 아마 일본이니까 아시아 쪽에서 많이 동아시아가 최초인 게 70년이고요. 그 뒤로는 이 공식적인 건 제대로 안 되고 특별한 특수 목적 조금씩만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게 좀 자유롭게 좀 됐습니다. 그 뒤에 1992년도에 이제 세비야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이때 세비야는 어떻게 했냐면 20년 전에 시에서 결정을 해요. 저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제 저기서 이제 떠났다고 해서, 물론 이제 돈은 이제 이탈리아 지원을 받긴 했는데, 1492주년 아메리카 대륙 뭐 발견이 아니라 뭐 침범이긴 이러지만, 그거 했던 500주년이라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랑 경쟁하기 싫어서 그런지 많이 다른 나라들이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92년도 한 뒤로 한 해 건너뛰어서 2000년도에 이제 독일 하노버하고 5년 뒤에 일본 아이치가 이제 5년마다 했고 10년도에 상하이가 했고요. 이때도 뭐 인원이 중국이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7천만 명이 모여서 2010년도죠. 그다음에 여수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한 번씩 그 중간에 5년 사이에 한 번씩만 인정 박람회도 하게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 연속으로 못하네요. 연속으로 잘 안 하지. 그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가 15년이고요. 2000년대 두바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1년 뒤에 열렸습니다. 20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열렸고. 코로나 유행으로 23년도 요 하나는 취소가 됐고요. 25년도 오사카. 30년에 이제 부산에서 신청했던 리야드가 이제 됐고, 부산은 안 되고 리야드가 됐고. 그다음에 인정박람회는 베오그라드가 됐습니다. 5년마다 열리고 그 틈새에 한 번씩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박람회는 6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90년도 한 거 이런 많았을 때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한번 열렸고요. 두바이가 2020년에 열렸습니다. 요 두바이 엑스포에 대한 뭐 사진 좀 보시면 워낙 크게 했고 뭐 돈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규모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아주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들도 뭐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텀을 갖게 되는지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사실은 표도 얻고 인정할 만할 때 이제 개최되는 거라서 그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것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전시관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뭐 빛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알려진 건물이고요. 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이게 이제 카나다 국가관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식적으로 각자 자기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서 건물을 세계 기술을 이제 서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무한정으로 투자를 하면서 뭔가 하는데 그 인정 박람회가 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좀 덜 참여하기도 하고 열을 내지도 않고 뭐 그런 정도쯤 됩니다. 대신 이제 자국에서는 뭐 열심히 가죠. 자국 홍보 수단이 되긴 하니까. 근데 이런 게 매년 각 일리면 다 국가 출혈이 크니까 이걸 이제 텀을 둬서 돈 모아가지고 좀 잘 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날이 더운 데니까 그늘을 주는 거하고 습도 때문에 물 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외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걸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이제 기술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시장에 다양한 증명들이 됩니다. 자, 이게 세계 엑스포고요. 아까 얘기한 인정 박람회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정원 박람회고요. 요거는 트리에날레 밀라노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를 자랑하는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 시작한 거라서 꼭 앞에 1900년대 초반도 사실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빼는 거고요. 자, 이게 이 인정박람회에서 일로 가려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귀찮으면 이제 등급을 낮춰서 자기가 편하게 하느라고 이 BIA에서 인정 안 받아도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잘 신청을 잘 해도 안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 58년도 브뤼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경박람회는 띄엄띄엄 벌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2년도 시애틀이 있고요. 그 중간에 뭐 튜린, 뮌헨, 산안토니오,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67년도, 오사카가 70년도에 엑스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는 계속, 여기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4년마다 하기도 하고, 이제 뜸하게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 나라가 없었는데, 아마 이때가 이 기술적으로 변화하던,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변화를 많이 유발해서 좀 정돈이 아마 안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런 와중에 전문 박람회들은 좀 많이 오키나와에서 한번 했었고, 브리스번, 밴쿠버, 그 다음에 뭐 미국 뉴올리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꽃방 전원 박람회는 계속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에날레도 좀 쉬었다가 이제 88년도에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 오사카계 90년도에 정원박람회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비야에 정말 아까 그 20년 전, 72년도부터 준비해가지고 성대하게 했던 게 이때가 있었고요. 그때 전문박람회 때 제노아하고 대전이 했고요. 이때는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이거하고 비교당하기 싫어서 아마 안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몇 년간은 아마 좀 뜸했습니다. 워낙 미국 대륙 발명했다는 게 주는 그 큰 힘을 얻어서 1492년에 500주년을 기념한 거라서 그게 워낙 성대하게 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다른 데다 부담감을 줬던 것 같아서 90년도 거를 대신해서 이제 5년 만에 95년도 게 열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하노버가 올렸고, 그 다음에 일본 아이치가 2005년도에 열렸는데, 대륙에서 5대륙이 있으니까, 대륙마다 건너가면 5대륙 곱하기 5하면 25년마다 정상적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2005년에 했고요. 10년에 근데 이제 상하이에서 또 이건 이제 또 열심히 또 달려들면은 뭐 못하는 건 없는데 대신 2번 연속 열렸으면 이제 더 멀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로부터. 그 다음에 15년에 밀라노, 20년에 두바이. 근데 두바이가 그 중간에 우리 이 여수 엑스포를 이제 2012년에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들은 계속 2006년에 태국의 치앙마이, 그 다음에 베를로, 그 다음에 터키의 안탈리아, 튀르키의 안탈리아, 그 다음에 베이징에 열렸고요. 25년도에 다시 또 오사카, 간사이 지방, 간사이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30년께 리야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산이 들어간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물론 이 상하이가 한 게 5년, 1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 만에 이제 오사카가 했고, 여기는 안 됐고, 그러니까, 여기 이 정원박람회가 28년에 울산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거에는 요 앞에 거 A만 나옵니다. 등급이 좀 있어요. 정원박람회도 등급이 있어요. 울산 한 게 그 A 등급이 아니라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신청 기간이 더 A급 받으려면 오래 전에 해야 돼. 6년인가 뭐 전에 해야 되고, 여긴 3년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한 번 더 할 동안에 하려면은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임기, 2번째 임기 끝에라도, 중간이라도 하려면 이제 저만큼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도시에서 의회든지 시에서 결정을 미리 해놓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는 언제쯤 이런 걸 하자라고 결의해 놓는 게 필요한데, 거기는 시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 정도면 우리도 할 만하다고 시민들이 동의해서
엑스포를 우리 한번 해볼 만한 때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걸 울산의 시민들이 발의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주제가 좋겠냐는 거에 동의도 하고, 그런 걸 내세웠을 때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울산은 할만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한국에서 할만하지 않겠냐는 걸 동의를 얻고 나서 다른 대륙에서도 아시아에서 할만하다라는 걸 받으려면은 최소한 25년 안에 저걸 해야 된다고 동의를 다 얻어내야 표로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이 시켰다고 갑자기 나가서, 아니면 대통령이 가보자고 해서 시장이 욕심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모르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시대의 걸 길을 닦아주고 앞선 결정을 해서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 미래의 울산인들에게 필요한 작업을 잘 하는 것. 그런 게 정치고 필요한 역할이다. 이런 점을 사실 보이려고. 그래서 보면은 30년까지 정했으니까 35년도 40년도, 45년도, 50년도, 4-5번쯤 되면 50년쯤 됩니다. 50년쯤 되는 게 내 나이 97, 8세쯤 되는 일이라서 나랑 관련 없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대로 오지랖이 넓어서 죽은 다음의 일까지 걱정하겠냐고 얘기하는 해가 어떻게 보면 2062년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울산에 들어선 울산이 도시가 된 이것이 1962년인데 그렇게 해서 정치산업으로 울산이 큰 거를 바꿔서 전환해서 산업 대전환을 해서 울산이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는 걸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요거는 요 앞에 것까지는 1915년부터 5대륙인데 이제 중동이 갑자기 부각이 돼서 아시아 대륙, 중동,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고 요 옆에는 사실은 요 중간에 50년대부터 전문박람회가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늘어서서 위로 56년은 사실은 요때쯤부터 한 칸에 2개씩 실려다 보니까 칸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데 쭉 오사카 때까지는 이제 아시아가 없었어요. 중동도 없었고 유럽이 돌아오면서 바르셀로나, 브뤼셀, 파리, 브뤼셀, 시애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몬트리올, 아프리카 쪽에서 그렇게 왔고요. 이게 넘어와서 이때는 이제 이 전문박람회도 그렇게 자주 규정을 받아가지고 자주 안 열리니까 이제 한 칸에 하나씩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세비야가 좀 컸다고 했고요. 독일, 유럽에서 하노버, 그 다음에 아시아가 지금 2번이나 됩니다. 아이치하고 상하이하고 5년 간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 부각이 돼서 두바이하고 리야드가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030년대에 부산이 이제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럼 35, 40, 기타 적당한 정도쯤 되면은 2050년 전에 아시아가 돌아올 텐데, 그 중에 유럽이나 안 했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하겠다고 하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2050년 때쯤이나 순서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산업단지 된 지 90주년 되는 거 기념하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했다는 걸 얘기할 만한 때 이런 거 안 하려면 우리 이제 대전 여수처럼 전문박람회로 뛰어들면 되지. 근데 울산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지를 세계에 알리려면은
자,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시민들이 또 발의하기도 하고, 울산시가 결정을 해서 다른 도시들이 인정을 하고, 한국에서 대표로 나갈 때 주변 국가들이 당연히 한국의 울산이 할만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나서 다른 대륙에서도 아시아, 한국, 서울, 울산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때가 될 때쯤이면 부산하고 경쟁도 이겨야 되거나 아니면 부산과 같이 해서 동시에 해서 어느 해쯤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을 잘 받아서 언제쯤 하게 될까? 최소한 2062년 안에는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정원박람회를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한 별도의 사이트가 있고요. AIPH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Horticultural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A1 등급이 있고요. B1 등급이 있습니다. C 있고 D 있습니다. 그래서 이 A1 등급에 2028년도에는 2027년도에는 요코하마에서 하고요. 29년도에는 나콘 라차시마라고 하는 태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보통 그 웹사이트에 가면 이 두 개만 일으켜 있고, 그 B급으로 된 거는 애석하게도 이제 더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있지, 겉에는 잘 안 보여서. 이제 B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26년에 우던 타니 태국, 그 다음에 28년도 울산이 열리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로 돼 있고, 아직 사이트가 없는지 나타날 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등급에 보면은 이건 뭐 여러 번 열리거나, 고향에서 열리는 것, 자주 열리는 것들이 있고요. 고향 꽃박. 꽃박람회를 이제 매년 하는데, 이 BI 저촉을 좀 덜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 정도쯤 되면 이제 꽃들을 이제 거래하는 거라서 이건 뭐 다달이 이런저런 이제 박람회에서 꽃을 뭐 튤립을 뭐 판다든지 뭐 수출하고 이런 일들은 뭐 자유자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AIPH로부터 인정받은 엑스포가 이런 형태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뭘 지켜야 되는지 하는 게 이제 보통 보이는데, A1 등급이 되려면, 정원박람회 A1 등급이 되려면, 이름은 이렇게 쓰고, 10년간 5개 이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한 번 정도쯤 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지 말고, 한 나라에서는 한 번만 정도. 10년에 한 나라. 10년에 한 나라 한 번. 그리고 6년에서 12년 전에 신청하고, 최소 6년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게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두겸 시장이 신청하면은 이걸 A1 등급으로 하려면은 자기 임기 끝내고 다음 임기 지나서 세 번째 임기 때쯤이나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아예 생각 안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지켜야 되는, 그리고 매년 4년간 이제 보고를 쭉 하고, 뭐, 땅을 어떻게, 토양을 어떻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건 이제 B등급의 경우, 3개월, 6개월이고, 이거 3년에서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지키느라고, 그다음에 돈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따 면적이라든지, 한 번에, 2개, 조금 이제 조건이 좀 다른 그런 등급으로 아마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등급에 관한, 이런 건 지금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오늘 발표 길게 하는 얘기보다는 이 의의에 대해서 토론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A1 등급 하려면은 이제 신청은 6년 전에 하더라도 4년 전부터 이제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하는 것대로 잘 보고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예, 뭐, 이 내용, 요 뒤에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뭐 사진 몇 장이니까 뭐 더 필요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뭐 운토피아 얘기는 제가 그런 의미로 요 자연에서 울산에 워낙 풍부한 자연의 문제하고 새로운 산업의 문제 뭐 이런 것과 함께 잘 뭐 기가 팩토리 쓰다가 테라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산업 단지 자체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위한 기가 팩토리가 하나 있다고 치면 조선을 위한 기가 팩토리도 하나 있는 거고 석유화학도 기가면 합쳐서 테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자,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덧붙인 사진인데 아까 보셨을 거라서 대강 넘어가고 철거된 탑 옛날 사진이네요. 예.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건 울산을 시작하셨던 분들 사진이 뒤에 거북선 사진도 있고요. 네. 울산이 자랑할 만한 거를 대신 해줄 젊은 사람들 사진으로 보면서 얘기를 끝내는 걸로 하고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사진 짧아져서 예? 사진 다 보여주신 겁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끝일 거예요. 사진 사진이야. 사진 뭐 잘 찾는 것도 뭐 기술에 속하긴 하지만 뭐 그보다 여러분들도 다 가능하신 일일 겁니다. 그게 지금 보여주는 몇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만이 아닌 시민들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분들에게 뭐 울산에 공단을 일으킨 아버님을 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